여기는 시립대입니다. 캠퍼스가 예쁜 대학 탑3 안에 들고요. 그리고 23년도 대학교 종합평가 순위에서 10위 안에 드는 아주 좋은 대학교예요. 오늘은 여기서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건물을 검토해 볼 건데요. 내 돈 1억 6천만 원 가지고 매달 720만 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 네, 여기는 휘경동이고요. 오늘 같이 검토해 볼 다중주택 물건은 바로 이 물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즐겁게 경매하자. 경매의 모든 것 오준성 멘토입니다. 2월 달에도 낙찰반 모집을 하고 있으니 더보기란을 참고하시거나 위에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할 때 어떤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지를 여쭤보는데요. 나이를 불문하고 매달 따박따박 월세가 잘 나오는 건물을 갖는 게 목표이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십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은퇴 후에 우리 애들도 손주 손녀 키우려면 힘든데 내가 부담이 되기는 싫다, 그리고 손주들이 놀러 오면 용돈도 척척 주고 싶다고 하시죠. 직장인 분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1순위 퇴사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부님들은 애들 학원비가 장난이 아닌데 엄청 부담이 된다, 애들 학원비만 따박따박 생겼으면 좋겠다 라고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월세를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물건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휘경동입니다. 많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회기역을 기준해서 북쪽에는 외대랑 경희대가 있고요. 남쪽에는 휘경동이고 서울시립대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검토해볼 물건은요, 시립대 후문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는 뒤에 보이는 다중주택 건물입니다. 지하 1층부터 2층까지 총 3개 층으로 되어 있고요. 법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총 13개의 호실이 있는 물건이에요. 참 다양한 모양의 물건들을 보지만 오늘 건물은 개성 넘치는 까만색입니다. 외관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하지만 맨 꼭대기층을 보면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건축물의 모양이 심상치가 않죠.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상 끝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건물 외관상 큰 문제는 없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2010년도에 증축을 했는데 지금 샤시에 스티커를 떼지 않았어요. 저 부분은 좀 떼야 깨끗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를 좀 보도록 할게요. 다중주택인데 1층에는 4개 호실이 있습니다. 네, 여기가 1층인데요. 실질적으로 건축물 대장상은 지하로 되어 있고요. 지금 1, 2, 3, 4 해서 총 4개 호실이 있습니다.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2층에도 똑같이 1, 2, 3 그리고 바깥쪽에서 총 4개 호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3층에서 한 층을 더 올라왔는데요. 여기가 원래는 계단실이고 옥상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옥상으로 나가는 문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 옆으로 위반 건축물을 세워서 방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불법 건축물이거든요. 임대차 현황을 보시면 지하 1층이죠. 1층, 2층, 3층은 각 방별로 6천에서 7천 정도의 전세로 들어와 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꼭대기층에는 1억 8천의 전세로 들어와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 부분이랑 시세랑 비교해서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 물건은 22타경 3547이고요. 다중주택 물건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 밑으로는 인수 권리가 없는 깨끗한 물건이고요. 토지는 총 38평이고 건물은 78평입니다. 감정가는 10억 9천이고요. 한 번도 유찰이 되지 않은 신건이에요. 요즘 같은 하락장에 유찰은 기본인데 웬 신건이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미 유찰이 되고 있는 것들을 찾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좋은 물건을 신건일 때 조사하고 내가 원하는 가격이 되었을 때 입찰을 하는 겁니다. 유찰이 많이 되었어도 물건 자체가 좋지 않다면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이 물건도 지금 조사를 철저히 하고 이 가격에도 가치가 있다면 신건일 때 입찰을 하는 거고요. 이 가격이 아직은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유찰을 기다렸다 입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임차료를 확인했을 때 지하에는 500에 45 정도, 그리고 지상에는 500에 55 정도가 가능해 보입니다. 지하에 4개, 그리고 1, 2층에 각각 4개씩 있으니까 임대차를 다 맞추면 총 보증금 6천에 월세 620만 원이 됩니다. 원룸은 전세 6,500 전으로 가능하고 꼭대기층은 3룸이라 1억 2천 정도가 가능해 보입니다. 현재 10억이지만 1회 정도 유찰이 되고 8억 정도의 낙찰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신탁대출 80%로 6억 4천 정도를 대출을 받고 7천만 원의 보증금은 대출을 상환을 한다면 1억 6천 투자해서 이자를 제외하고도 월 4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계산은 취득세나 기타 부대 비용들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크고 작은 단점들이 존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 계약은 2년 단위로 진행을 하지만 더 짧은 기간으로 계약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해당 물건은 대학교 인근 원룸형 다중주택이기 때문에 주변의 원룸들이 임대를 월 단위로 놓는지 학기 단위로 놓는지 아니면 1년 단위로 놓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수익률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주택이기 때문에 방에 취사시설이 없어야 되는 점은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겁니다. 가장 큰 단점은 현황과 건축물 대장이 다르다는 건데요. 건축물 대장상 해당 건물은 지하를 포함해서 총 3개 층이어야 됩니다.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현장에는 꼭대기 1개 층이 더 있죠. 건축물 대장을 보면 해당 건물은 2010년도에 증축을 했어요. 하지만 이 꼭대기층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도 위반 건축물로 보이시죠? 로드뷰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2012년도까지 없었던 건축물이기 때문에 위반일 가능성이 99%입니다. 때문에 입찰을 고려 중이시라면 차후에 이 위반 건축물로 적발이 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 또 원상복구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세조사와 더불어서 원상복구에 대한 비용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현장 실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부분도 최대한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입찰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리스크를 감안하고서라도 투자금 1억대로 매월 450만 원의 수익을 가져가면서 서울에서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기회라는 건 신건일 때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는 물건이겠죠. 물론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수익은 줄어들게 되지만 매월 350만 원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 또한 수익률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데 왜 알려주냐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 영상을 봐주시고 아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유하는 것이고요. 가급적 그분들이 낙찰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경매를 모르시는 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게 되셨다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네, 우리 건물에서 시립대까지 몇 분이나 걸리는지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3분 만에 시립대 후문 쪽에 도착을 했고요. 워낙 가깝다 보니까 학생들의 임차 수요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24년도에 경매 물건이 쏟아지고 있다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동산 경기가 죽었다는 소리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경매를 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예요. 경매 법정이 열리는 날 가까운 법원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님 명함도 받아보시고요. 개찰 전에는 사람이 적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개찰 시간이 되면 어디서 나왔는지 법정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경매에 참여하고 있는지 연령대도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자극을 못 받으셨고 자극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